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신가혜입니다. 2023학년도에 우리 대학은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총 1,996명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약 67%인 1,340명을 선발하고요. 정시에서 약 33%에 해당하는 656명을 선발합니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인 892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2023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고교당 추천인원 제한이 폐지되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 2개 문항이 대교역 공통문항으로 유지되고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농어촌 학생전형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 선발에서 계열별 통합 선발로 변경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선발학과가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논술 시간이 축소된 점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가 변경되었고요. 자연과학공학 계열 지원 시의 가산점이 미적분 기하에서 과탐으로 바뀐 점도 주요 내용입니다. 수시 모집에 대해 전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가톨릭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입학 전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표입니다.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 방법, 면접의 유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교과 성적 10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부터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정성평가를 하고요.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과 면접 없이 서류평가로 선발하는 일괄합산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형별로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만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이외에는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약학과 의예과, 고른기회 2 전형의 약학과, 농어촌 학생 전형의 약학과 이외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전년도보다 4명 적은 17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 70%와 교과 성적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만 적용됩니다. 이제 전형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2015년 2월 이후에 국내고 졸업자 중에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 하고요. 출신고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023학년도에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고교별로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지원 기회가 증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국, 영, 수, 사, 과학교과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이 반영되고요.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 같이 석차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는 완화가 되어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2개 합 6에서 올해는 2개 합 7로 완화가 되었고요. 간호학과의 경우에도 전년도 3개 합 6에서 3개 합 7로 완화되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4개 합 5는 동일하나
전년도에는 과탐에서 동일 분야 과목 원투 응시를 불인정했거든요. 그런데 2023학년도에는 과탐 지정 과목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약학과는 3개합 5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의 산출 방법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인 438명을 이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가장 열려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합니다. 1단계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요.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면접 기회를 부여합니다. 면접을 본 후에는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최초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10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가톨릭 사제 또는 가톨릭계 고등학교장, 수도의 장상 등 가톨릭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선발학과는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이고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중에 출신 고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약학과와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고 다만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는 학생이 4배수라는 점만 다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학과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하게 3개합 5 이내이며 의예과의 경우에는 3개합 4 이내로 지역균형 전형과 최저가 조금 다소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특별 전형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부터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까지는 특별 전형으로 지원 자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외의 전형에는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고른기회 2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의 약학과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약학과의 경우에도 3개합 7 이내로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대비 완화된 형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세한 서류평가 요소, 면접평가 요소 같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 성적 70%와 교과 성적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률의 경우에는 논술 성적의 영향력이 전년도에 비해 88.6%로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교과의 영향력은 줄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논술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발 모집 단위가 확대되어 2023학년도에는 약학과, 자유전공학과, 그리고 신설학과인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학과도 논술로 추가적으로 선발합니다.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경우에는 논술 시간이 90분으로 다소 줄었고요.
의예과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분으로 운영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에만 설정되어 있고 약학과 세계합 5, 의예과 세계합 4, 간호학과 세계합 6입니다. 논술 문항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언어 논술 또는 수리 논술을 보고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에는 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작년도 기출문제, 출제 의도, 그리고 문항 해설과 평가 기준, 예시다방 등까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2023학년도 대비 온라인 모의 논술도 신청받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들려서 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2022학년도 결과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의 경쟁률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2학년도에 비해서 평균 경쟁률이 약 18대 1로 크게 상승했음을 아실 수 있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 인원이 2.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 2개를 제외하고는 전 전형에서 경쟁률이 상승해서 가톨릭 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고교 유형별 지원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일반고의 지원이 가장 많고 합격 역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특성화고의 지원과 등록 비중이 다소 높게 확인되는데요. 그 이유는 2022학년도에 재직자 전형을 신설해서 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지원자와 최종 등록자의 현황인데요. 보시면 수도권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등록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의 비율입니다. 논술 전형과 고른기회 2 전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형에서 졸업 예정자의 지원과 등록이 모두 높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충원율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약 174%로 가장 높았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충원율이 107%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시 2월 인원은 신학과를 제외하고 18명이었습니다. 이제 전형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2.9대 1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학과별로 경쟁률이 22대 1부터 4.6대 1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면접 결시율을 보시면 음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면접 결시가 전혀 없었던 학과가 다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의 면접이 수능 이전에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결시율은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류 1배수의 합격률을 보시면 이것은 서류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의 합격률이거든요. 이걸 100%의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면 그것이 바로 면접 역전율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학과처럼 면접 역전이 전혀 없었던 학과도 있었고요. 자유전공학과 인문사회처럼 면접 역전이 컸던 학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서류 3배수를 통과한 학생들의 서류 점수의 편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 역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자신이 있고 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충원까지 고려했을 때 국사학과, 영어영문학부, 국제학부처럼 면접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학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의 경쟁률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자유전공학과 등 신설학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면접 결시가 없는 학과가 역시 많았고요. 의생명과학과처럼 서류 1배수의 면접 역전이 전혀 없었던 학과와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처럼 서류 1배수의 면접 역전이 컸던 학과가 있었습니다. 면접 응시자의 합격률은 학과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면접 응시자의 65% 정도가 합격하였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의 분포가 특정 한 등급대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내신 분포는 1등급대 중반에서 7등급대 후반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주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서 등록자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별로 최종 등록자의 교과 등급 평균, 최고, 최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등급만을 정량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숙지하시고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는 일반고에서 4등급에서 5등급대까지 합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 등급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고려하지 마시고요. 서류와 면접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최종 등록자의 분포가 1.59등급에서 7.78등급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결과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5.3대1에서 5.6대1로 다소 늘었습니다. 학과별로는 국사학과, 경영학과처럼 10대1을 넘은 학과도 있었습니다만 6대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도 있었습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비해 평균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접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년에 평균 경쟁률이 5대1에서 6대1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가톨릭 지도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에서는 회계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자연계에서는 2022학년도 신설학과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경쟁률이 3.7대1로 가장 낮았습니다.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면접 결시는 거의 없었고요. 충원율은 학과에 따라서 전혀 없었던 학과부터 200% 정도 충원이 이루어진 학과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 비해 충원이 많이 도는 전형은 아닙니다. 면접 역전은 신설학과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가장 많이 있었고 영어영문학부, 경제학과, 에너지환경공학과,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에서는 면접 역전이 없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의 성적 분포인데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분포가 몰려있지 않고 펼쳐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내신 분포는 2.71등급에서 5.26등급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전형에서도 일반고 학생이 5등급대까지 합격생이 나왔거든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2.31등급에서 5.66등급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는 이 전형으로 2022학년도에 처음 선발하였고요.
면접 결시율을 보시면 약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면접을 수능 이전에 받느냐, 수능 이후에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본 약학과의 경우에는 결시생이 없었습니다. 약학과의 충원율은 61.5%였는데요. 모집 인원의 4배수인 52명이 면접을 봤고요. 그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 32명 중에 충원이 돌아서 예비 8번까지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예과는 약학과와 마찬가지로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83%의 충원율이 발생했습니다. 간호학과는 92.9%의 충원율을 보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응시생 중에 충원이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응시생의 절반 정도인 51% 정도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 분포는 약학과의 경우에는 1등급 초에서 4등급 초까지 분포되어 있고요. 의예과는 1등급에서 1.72등급까지,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1.67등급에서 2.13등급까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른기의 원투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과였던 자유전공학과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3.4대 1로 더 낮았습니다. 충원은 사회복지학과처럼 한 명도 빠지지 않은 학과가 있었고요. 경영학과처럼 200% 정도 충원이 돈 학과도 있었습니다. 다소 학과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화면의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공학 계열도 마찬가지로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고요. 신설학과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도 경쟁률이 4대 1 정도 나왔습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3대 1로 낮았고 충원도 없었고요. 반면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대 1이었는데 충원이 2바퀴 돌아서 지원 학생 전체가 합격한 학과였습니다. 약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과한 학생 중에 충원율은 약 33%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분포는 2등급대에서 8등급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신설학과인 자유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 등록자의 최저 내신이 8.73등급이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도 1등급대부터 8등급대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은 7등급대까지 합격이 있었습니다.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또 충원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이라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학과의 경우에는 1.36등급에서 3.46등급까지 내신 분포를 보였습니다. 지원자,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내신 분포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서 넓게 퍼져 있음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결과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은 전년 대비 평균 경쟁률이 7.1대 1에서 6.6대 1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충원은 평균적으로 고른기회 전형보다는 많이 도는 편이고요. 국제학부처럼 충원이 4바퀴 돈 학과도 있었고 국어국문학과, 회계학과처럼 충원이 없었던 학과도 있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처럼 전년도 대비 경쟁률이 11대 1로 많이 상승한 학과가 있었고요. 반면에 아동학과처럼 전년 대비 절반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도 있었습니다. 충원은 의생명과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는 없었고요. 수학과의 경우에는 400%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학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5대1이 나왔는데 충원도 또 4바퀴가 돌아서 지원자 전체가 합격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약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보시는 18.7%의 합격률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경우의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인문사회 계열 성적 분포입니다. 2등급대에서 6.35등급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도 약학과를 제외하고 2등급에서 4등급대의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약학과의 경우에는 1등급 초에서 1등급 중반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른기의 투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 약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3개 합 7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각각 36.8%, 44.4%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의 결과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5대1로 경쟁률은 다소 상승하였고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32대1로 많이 상승했네요. 충원은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로 1명 정도 충원이 되었고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같은 경우에는 166%의 충원율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자의 내신 분포는 1등급대에서 7등급대까지 좀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등록자의 내신 분포는 1등급대에서 3.88등급까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의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었고요. 2개 학과에서 선발하였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1개 모집 단위가 더 신설돼서 IT 파이낸스 학과까지 총 3개 모집 단위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3.8대 1이었고요. 등록자의 교과 등급은 2등급대에서 7등급대까지 넓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전년도 6.1대1에서 17.5대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평균적으로 58%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학과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의 경쟁률이 31.4대1로 높이 나왔습니다.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 내신이 5.13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2022학년도에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수능 충족률은 다른 학과에 비해서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마다 결과가 그 이전에 비해서 좀 걸러가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전 학년도의 결과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학년도의 결과까지 추이를 함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평균 충원율은 160% 정도였고요. 경쟁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등록자의 최저교과 등급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2.61등급 나왔고요. 그 이외의 학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초중반대에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의 평균 충원률은 인문계보다는 다소 높은 180% 정도를 보였고요. 의예과와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3등급 중반까지 교과 등급이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2021학년도의 결과가 좀 교차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2021학년도에 영어영문학부에 한번 내신 등급을 한번 보시면은요, 최저가 5.2에서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이 학과의 경쟁률이 22.3대 1로 전년도의 4.6대 1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교과 최저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이처럼 해를 거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연계에서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가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의 평균 경쟁률은 약 35대 1 정도로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논술 시험 일정이 수능 이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인데요. 2023학년도에는 약학과와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다시 수능 이전에 논술을 치를 예정입니다. 논술 전형의 충원율은 보통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평균 경쟁률은 24대 1 정도였고요. 충원은 역시 많이 돌지 않았습니다. 의예과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많이 낮아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30% 반영되기는 하지만 논술의 실질 반영률이 높고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 7등급까지는 배점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성적으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인문계에서는 6.75등급대까지 합격이 보였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7.27등급까지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논술 전형의 지원, 합격, 등록 분포를 보시면 의예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보통 3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합격도 나오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논술의 실질 반영률이 더 높아진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전형별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안내와 그 다음에 수시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심사가 충분히 드러난다면 그런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해 보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고 교과 성적이 괜찮은 편에 속하고 또 고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친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신은 다소 낮더라도 논술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을 적극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입학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연락해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